예, 리서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예, 그리고 대박이다님, 플러스님 어서 오시고요. 행운은 나에게님, 오버말리님, 그리고 후니맘님, 콜럼버스님, 그리고 다트님, 네, 진주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크스노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서정원님, 아로하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건강경제님하고 네, 철동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장부자님 그리고 광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유로운영어님, 돈 좀 주세요님, 보리사랑님, 그리고 허허공방님, 레몬트님, 뽀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촉촉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마음부자님, 루팡님, 네, 그리고 김영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앞으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1월 27일 자 수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도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뭐 한 달 동안 이제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매년 1월 달에는 좀 이런저런 이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올해 초에도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잘 이겨내시고 아무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지수가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죠. 지수가 코스닥 지수 그렇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니노기님도 어서 오세요. 네. 지수가 이렇게 좀 떠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심리 관리, 즉 마인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주식 분석가들이 요즘에 참 많아요, 그죠? 개인 방송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주식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 아마 종목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뭐 종목 얘기 하라고 하면 진짜 밤새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종목 얘기하는 걸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이럴 때 투자 전략을 그러니까 지수가 횡보할 때 있죠. 근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심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못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아무튼 손실 좀 안 나시고요, 그죠? 물리지 마시고 네, 수익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네, 미정영님도 어서 오세요. 네, 러브포인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수가 횡보할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마인드 심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종목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나올 거예요. 네. 종목 얘기 안 할 것처럼 얘기했죠. 네, 결국엔 종목 얘기하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어때요? 제 목소리가 어떠세요? 목소리 뭐 좋냐 나쁘냐 이걸 여쭤본 게 아니고 목소리가 뭐 불안해 보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그죠? 그렇죠? 네, 불안하거나 그런 게 없죠. 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수가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기도 하고 뭐 기관도 좀 팔고 있고, 그죠? 전 세계 증시가 동일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어제까지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심리 관리하는 걸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난 단기 매매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단기 매매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자, 일단은 이제 지수가 횡보하고 있죠, 그죠? 네, 횡보할 때는 첫 번째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네,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한 세네 가지를 얘기해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절대로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지수가 단순히 많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큰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막연히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 보니까 뭐 그냥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맨날 북한이랑 조만간 전쟁이 날 것 같아. 전쟁이 날 거야. 전쟁이 날 거야.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언젠간 죽을 거야. 그 사람 나이가 49인데 나는 50에 죽을 것 같아. 죽을 거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48이야. 이제 49이야. 난 조만간 죽을 거야. 50을 못 넘길 것 같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전쟁 날 것 같아. 전쟁 올 거야. 나 조만간 죽을 거야. 아니면은 뭐 나 조만간 이제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 막 이런 사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그죠? 네. 극도의 이제 그 부정적이고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 날까봐 매일 불안해하고,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조만간 죽을까봐 맨날 그 소리 하는 사람은요, 멀쩡한 사람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병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어떤 느낌인지, 그죠? 네. 이게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으시잖아요. 옆에서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근처에 아예 안 가시거나, 그죠? 그런 사람이랑 인간관계 안 하시거나, 뭐 가까운 분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막 뜯어 말리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주식시장에 돈 벌러 들어와가지고 조종 올 거야. 난 망할 것 같아. 난 물릴 것 같아. 조종 올 거야. 조종 올 거야. 조종 올 거야.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 계속 그러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망할 것 같아. 계속 그 생각하시면요, 똑같은 거예요. 언제 죽을까봐 몰라서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 걸립니다. 주식시장 들어와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돈 벌러 들어와서, 그죠? 주식을 사서 돈을 벌려 들어오신 분들이 주식은 안 들고 있고 현금 들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익 나는 매매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맨날 손절만 때리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지수가 단순히 많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큰 조정이 올까봐 절대로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만간 급락할 거다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냥 그 사람이랑 잠깐 동안 관계를 끊으세요. 주변에 친한 친구라고 해도요, 자꾸 이제 증시가 폭락 나올 거다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잠시만 거리두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랑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있죠, 그죠? 정신적 거리두기 있죠. 그런 분들이랑 거리두기를 하셔야지. 안 그러시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털립니다. 좋은 주식 잘 갖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바이러스 감염되듯이 그게 또 감염이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정신적 거리두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안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주식은요, 좋은 사람들이랑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주식 고수랑 같이 주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음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를 찾으셔야 돼요. 뭐 주변에 있으시면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이제 유료 회원들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녁 방송할 때도 항상 제가 1순위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수익률 홍보요? 아니에요. 어쩔 때는 뭐 수익률 그런 거 아예 얘기도 안 할 때도 많잖아요. 맞죠, 그죠? 회원 가입하라고 대놓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뭐 유료 회원을 모시고 이렇게 뭐 하는 전문가니까 당연히 회원 가입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평상시에는요, 그런 얘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우선시 두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게 하려고 그거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방송도 하고 종목도 추천하고 리딩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저녁 방송할 때 왜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비관론자들 왜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아세요? 애써서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해놓으면 꼭 이제 뭐 증시 폭락 나온다 그래가지고 다 불안하게 만들어놔요. 작년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뭐 제 자신하고 싸웠다기보다 세력하고 싸웠다기보다 증시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비관론자들하고 싸웠어요. 비관론자들. 맨날 폭락 나오는데 맨날. 저는 맨날 방송 열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사람들 속지 마라 계속 그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회원들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세력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종목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비관론자들하고 싸웠어요. 항상 증시가 올라오면 저는 그 걱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된다고. 앞에 이랬으니까요. 속지 마세요. 설령 만에 하나 이렇게 하락을 해도 항상 방법은 있었어요. 근데 증시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요, 이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요.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면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락하든지 말든지 신경 별로 안 써요. 내려오는 대로 해결하는 방법을 아니까요. 근데 급락했을 때 대처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폭락 나올까봐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모아두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은요, 말 함부로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 개인 방송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냥 진짜 말 너무 함부로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해되셨죠? 불안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쫓기듯이 매매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매매하는 쪽으로 한번 이걸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쫓기듯이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 단기 매매 요즘에 그 초단기 매매 잘 되세요? 네. 물론 제 방송 들으신 분들 보통 스윙이나 이런 거 좋아하실 텐데 그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초단기 매매 잘 되세요? 잘 된다 1번, 잘 안 된다, 아니면 나 단기 매매 잘 안 하지만 안 될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단기 매매, 초단기 매매, 네. 초단기 매매 잘 된다 1번, 잘 안 된다, 잘 안 될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2번 말고 4번. 잘 될 것 같으세요? 잘 될 것 같으면 1번, 잘 안 될 것 같으면 4번 찍어보세요. 네. 많이 찍으셨어요? 네. 네, 나롱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지수님, 뱅크24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우로님도 어서 오시고. 네, 거의 4번 찍으시죠? 네. 1번 찍으신 분도 계신데, 네.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단기 매매가 잘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꿈을 잘 꿔야 되나요? 아니죠. 네. 단기 매매가 잘 되려면 단기 매매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환경이 뭐겠어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환경은 뭐냐면 변동성이 커지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저기 태풍 올 때 파도 치는 거 아시죠? 태풍 올 때 파도가 어떻게 쳐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 잠잠할 때는 어때요? 파도가 저수지에서 파도 치듯이 이렇게 치죠. 네. 파도가 이렇게 칠 때 파도 타기가 재밌을까요? 아니면 파도가 이렇게 칠 때 파도 타기가 재밌을까요? 당연히 파도가 세게 칠 때 파도 타기가 재밌겠죠. 똑같습니다. 이게 변동성이거든요. 이 파장이 이제 파동이죠. 파장이라기보다 이 파동이 커야지 단기 매매가 잘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파도 타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도 타기 좋아하시는 분들, 좀 극단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그 스릴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태풍 올 때 파도 타기로 간대요. 태풍 올 때. 미쳤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죠? 얼마나 좋으시면 그러시겠습니까? 그죠?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풍랑주의보 내리고 파도 엄청나게 칠 때 그때 낚시하시는 분들 많대요. 그때 큰 거 나온다고. 네. 그렇죠? 네. 뭔가에 빠지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네. 증시 폭락 나오고 난리 났을 때 그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큰 고기 잡을 수 있거든요. 단기로.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단기 매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증시가 횡보하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변동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을 항상 잘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죠. 이럴 때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를 보셔야 돼요. 어쩔 때는 코스피 지수를 봐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코스닥 지수를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얘기할 때는 코스피를 봐야 됩니다. 지수는 떠 있는데 거래량은 줄어들죠. 단기 매매가 잘 되겠어요? 단기 매매가 잘 되려면 주가가 변동성이 커야 되고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거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변동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초단기 매매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 처음에 막 급등할 때 중소형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도 일부 급등했죠. 삼성전자, 현대차가 그게 어떻게 매일 급등하겠어요? 무거운 종목들이. 더 이상 못 가니까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지난주까지 많이 올라왔죠. 특히 지난주요. 지난 1월 15일 전후로 해서 이재명 관련주는 1월 15일 전후로 고점을 많이 찍었어요. 벌써 1월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들이 고점을 찍은 지 보통 한 10일 정도 지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종목 하나 보고 얘기할까요? 뭐 볼까요? 동신건설 볼까요? 요번에 많이 갔던 거. 네. 동신건설 같은 게 여기 보시면 거래 많이 터졌죠. 그죠? 1월 15일인데 이날 전후로 크게 올라간 게 없잖아요. 거래량도 푹 죽었고요. 캔들도 굉장히 작죠. 그렇죠? 네.
이재명 테마주들 한 50개 이상 수십 개가 급등했는데 그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일부 종목 급등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건 10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과열된 테마주들이 붕 뜬 상태로 2주 정도 안 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초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완전 바짝 말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안 벌려요 이분들.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삼성전자 불을 뿜고 이재명 관련주 불을 뿜는 걸 보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주린이 분들, 아 주식시장은 맨날 이런가 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한 1, 2주 지나고 나니까 휑한 거예요. 휑한 모습이죠. 네. 이분들은 얼마나 지금 황당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2주 전에 막 삼성전자 막 불을 뿜는 거 뭐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이런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야 주식시장은 맨날 저런가 보다. 막. 야 좀만 저기 하면은 20, 30%한 1억 넣으면 2, 30만 원 금방 벌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오셨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쫓기듯이 지금 매매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초단기 매매가 잘 안 되는 환경이에요. 평생 이러느냐? 아니겠죠.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단기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올리면서 변동성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위로 한번 들었다가 변동성을 또 줄 수 있겠죠.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초단기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가지고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냥 저 바닥에서 그냥 스윙으로 하시면요 돈 더 많이 벌어요. 단타치로 들어갔다가 1, 2주 한 달씩 물려서 끌려다니는 분들 많죠. 그냥 초단기를 버리시고 그냥 스윙으로 전향하세요. 초단타 그렇게 좋아하시면 뭐예요? 맨날 한 달, 두 달, 잘못 걸리면 3개월, 6개월씩 끌려다니시면서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바닥에 있는 스윙이나 중위 종목도 사시면요 진짜 큰 돈 버십니다. 네. 맨날 단타 치다가 물리시잖아요. 맨날 끌려다니시고 자꾸 아픈 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맞잖아요, 그죠? 네. 초단타 친다고 맨날 들어가셔가지고 맨날 뭐 일주일, 2주일씩 들고 있을 바에 차라리 그냥 스윙으로 가시. 뭐하라고 초단타를 칩니까?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네. 초단타 치시는 분들은 지금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왜 그런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종목을 못 봐서 그러나? 아니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나? 아니요. 초단기 치기에 시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타기 하러 나갔는데 파도가 하나도 안 치는 거예요. 일기예보도 안 보고 나가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잘못이라기보다 잘 모르셔서 그러신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쫓기듯이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라니까. 일단 두 가지 얘기해드렸죠, 그죠? 네. 쫓기듯이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급등한 테마주들도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에서 크게 오르고 내리는 게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음봉 감옥 얘기했었죠. 음봉 감옥 얘기 그냥 있는 줄 아세요? 음봉 감옥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음봉 하나 때린 다음에 이 안에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때렸죠. 뒤에 하나 또 하나 나오긴 했는데 자 보세요. 음봉 감옥이 뭐냐면 이런 시퍼런 네, 시퍼런 음봉을 하나 때려요. 그리고 이 음봉 위에는 여기고요. 아래는 여기잖아요, 그죠? 이 밑에 이 위아래에다가 선을 딱 그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감옥이에요. 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가면 갈수록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즉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별로 안 해요. 좀 가다가 말아버려요. 이해되세요? 그게 뭐냐면 마취죠, 마취. 처음에는 그냥 동신건설이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고향인 안동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막 점으로 급등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냥 그런 그 충청도 사투리로 그런가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 맞죠? 그죠? 네. 그런가벼? 이러면서 그냥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호재가 나와도 이제 하도 많이 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반응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성 생긴 거죠, 내성. 안 움직인다니까요. 호재에 내성 생기는 겁니다. 이런 데서는 점점 단기 매매 매력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증시가 지금 이렇게 붕 떠 있어요.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떠 있는 것들이 있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테마주들, 이 대선주 말고도 다른 것들도 대체적으로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터지고 난 종목들 가지고 초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네. 어떤 게 올라오는 줄 아세요?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소외당했던 종목들이 그 종목들이 지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뭘 사셔야 되겠어요? 동신건설 바닥에서 이거 하고 나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 매수해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씩 그렇게 끌려다니실 바에는 그냥 이런 데서 매수해서 잠깐 기다려 보세요. 네. 수익률은 대단하고요. 네. 기다림은 짧아요. 기다림은 짧다니까요. 네. 누가 우리 방 뭐 종목들 뭐 오래 걸린다고 이거 뭐 그 저기 뭐예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 방 종목들은 되게 여기서 추천하기 때문에 금방 가요. 금방 간다니까요. 네. 최근에 보여드렸던 종목들 바로바로 날라갔잖아요. 거의 여기서 산다고요. 조정이 시작될 때가 아니고 조정이 끝날 때 산다고요. 근데 대부분 뭐 하냐면 조정이 시작될 때 사시는 거예요. 여기 또 조정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쫓기듯이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쫓기듯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사냐면 여기 조정 시작된 데서 삽니다. 대량거래 터진 거 보고 들어가거든요. 대량거래 터진 거 보고 들어가면 조정 시작할 때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5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서 이런 데서 사시면요, 그때는 복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지치신 분들이 이제 물량을 던지고 나갈 때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이랑 같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바닥에서 그 진짜 좋은 종목들 있죠? 널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것도 눌림목이고요. 이것도 눌림목입니다. 둘 다 눌림목처럼 보이시겠죠? 이것도 눌림목으로 배우셨을 거고 이것도 눌림목을 배우는데 이런 식의 눌림목을 추천을 하면은 개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게 눌림목인데 말이죠. 여기서 세력이 이제 뭐 들어왔는데 조금만 관리하면은 조만간 앞에서 이만큼 급등했던 것만큼 또 나온다고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찍어버립니다. 다 찍어버려요. 진짜 그 정도의 열정으로 진짜 군대에 입대하시면 진짜 무공훈장 훈장 있죠. 무공훈장 한 10대 개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들이 넘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갖다 찍어버려요. 동신건설 저기 10만원 간다고 20만원 간다고 이런 데서 얘기하잖아요. 네. 듣지도 않아요. 거래가 없으니까. 네. 네. 아시겠죠? 네. 항상 이런 데서 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쫓기듯이 매매하시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들어가서 매수하시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럴 때는 단기 매매 횟수를 좀 줄이세요. 바닥에서 하시는 단기 매매는 상관없어요. 이런 바닥에서 하는 단기 매매는 적극적으로 더 하셔도 돼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호재 다 나오고 나서 개인들한테 노출이 많이 돼서 오염된 주식은 제가 오염됐다고 표현하죠. 개인들이 많이 사면 오염된 거예요. 오염됐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 행주 있죠, 행주. 네. 누가 그 쓰던 행주 이렇게 주시면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죠. 그쵸? 네. 누가 저기 한 10년 정도 뭐 아무튼 뭐 그런 뭐 진짜 몇 년씩 그죠? 몇 번 막 그 쓴 그 행주 그 거의 걸레 같은 거 주시면 쓰시겠냐고요. 제 표현을 지금 강하게 하죠. 네.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덜너덜해진 그런 걸레 같은 행주를 주면서 깨끗하게 썼어요. 같이 쓰자고요. 그러면 쓰시겠냐고. 어우 더러워 그러시겠죠. 저 이런 종목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어우 오염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면 감이 딱 오죠. 그 정도로 이런 거를 피한다는 얘기예요. 동신건설 참고로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13,000원에서 실제로 우리 회원들 매매일지 올라온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추천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런 데서 하셔야 돼요.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 수는 좀 약간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종목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식하면서 좋아하는 그 격언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 뭐 다 아시죠, 그죠? 역사는 반복된다. 요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네.
그냥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도움은 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끝나면 그냥 뭐 또 뻔한 소리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실 수도 있어서 옛날에 실제 경험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기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자,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세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유튜브 쪽도 많이 찍어주시고요. 네. 유튜브 쪽은 저기 1번 찍기 싫으시면은 그 좋아요 한 번씩 누르세요. 네, 좋아요 좀 누르세요. 네. 좋아요 꼭 눌러달라고 해야지 눌러주시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한번 눌러주세요. 네. 네, 이현님도 어서 오시고. 네. 자,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3년 전 얘기네요. 네. 2018년도에 자, 잘 들으세요. 네. 2018년도에요. 코스닥 지수를 봐야 돼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주린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작년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분들은 이 폭락을 보고 이거는 기회다. 즉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네. 이 말을 딱 믿고 여기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솔직히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진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거 자체는 너무 잘하신 거예요. 대신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가 이제 문제겠지만 아무튼 이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온 주린이 분들은 다르다 그랬죠. 나 혼자 이러다가 뭐 요즘에 뭐 벼락거지라는 말 쓰더라고요. 벼락거지. 혼자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이제 은퇴하시고 딱히 이제 투자할 만한 데 없으시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보다는 그냥 진짜 그냥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 아픈 것도 있고 그죠? 나 혼자 좀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주식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은근히 많으세요. 꽤 많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주린이들이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언제요? 여기서 그랬어요. 그때는 폭락이 없었어요. 대신에 지수가 그때 2017년도에 탄핵당하고 중국에서 사드 보복당하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해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북한이랑 맨날 싸우고 맨날 그랬어요. 시끄러웠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우리나라도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때도 구속당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죠? 네.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코스닥이 여기가 600 정도였거든요. 이 당시에 뭐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시끄러울 때 코스닥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졌었냐면 550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졌었어요. 보이시죠? 근처까지.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900이에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폭락이 심하게 나온 거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요. 아무튼 이때도 나름대로 폭락을 했었어요. 나라가 되게 시끄러웠고 불안했고요. 네. 근데 1년 뒤에 보면은 이게 500 정도였던 게 900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렇죠. 엄청나게 폭등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기가 10월 초예요. 여기는요 11월이고요. 여기는 1월이에요. 그러니까 2, 3개월 만에 코스닥 지수가 날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들어왔겠어요? 주린이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주린이 분들이 아주 사랑했던 주식은 신라젠이죠. 신라젠이 만원 정도 있다가 날랐습니다. 15만원까지 순간적으로. 이게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갔었죠. 날랐어요. 고점이 언제예요? 2017년 11월 달이죠. 요거 찍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날랐어요. 셀트리온 이제 코스닥 1위였죠 그때. 셀트리온이 순간적으로 사드 보복할 때 막 그때 87,000원이었는데 한 1년도 안 됐는데요. 한 40만원 정도까지 갑니다. 어마어마. 무시했죠. 무시했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갔냐면 10월달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날랐어요. 한 10만원 정도 했다가 순간적으로 4배 갔다는 얘기예요.
와, 엄청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린이 분들이 눈이 이렇게 딱 뒤집혀서 네, 들어온 거예요. 나도 주식 해야지 그러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은 뭐 보고 들어온 거예요? 폭락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급등한 걸 보고 들어왔겠죠. 내 주변에 나보다 약간 지적으로 약간 나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 벌었다고 주식을 돈 벌었다고 자랑하니까 본인도 좀 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아, 나랑 비슷한데 나도 그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지금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오니까 세력들이 개인들이 주린이들이 확 들어왔어요. 거기서 세력들이 뭐 앞에 나가서 뭐 주린이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 흔들어 줄 것 같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들이붓겠죠? 그쵸? 네, 들이붓다니까요. 개인들이 막 날라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들이붓었어요. 들이붓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 대 쳤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 어땠는지 지금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안 갔을까요? 왜 안 가요?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때 2만원이었어요. 2만원 정도 2만원대 있다가 올라와서 여기가 거의 6만원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올라오고 뒤에서 시젠 날아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이 당시에 주린이 분들이 얼마나 주식을 많이 하셨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그때랑 똑같죠? 분위기 똑같다니까요. 이 당시에도 과열됐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세력들이 주린이 분들을 수익을 편안하게 내줬을까요? 아니면 한 대 쥐어박았을까요? 쥐어박았다는 표현이 왔습니다. 네. 예, 쥐어박았습니다. 잘 보세요. 쥐어박았다고 요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방송을 꺼버리면 아, 그때 조정이었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맞기는 맞죠. 왜냐면 자, 근데 과열된 것만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가 11월쯤 됩니다. 2017년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신라젠 지금은 너덜너덜했었지만 그 당시에 신라젠은 고점이 언제였나요? 2017년 11월 달이었죠. 친절하게 밑에 써있네요. 그죠? 그때부터 조정을 받았죠. 아, 솔직히 이 정도 왔으면 조정 받아야죠. 그럼 우리 셀트리온은요? 셀트리온 형님도 형님이라고 할게요. 11월 달이고 여기가 1월 달일 겁니다. 3월 달이었나? 쌍봉 찍고 조정받았죠. 그러니까 외봉으로 조정받았느냐 쌍봉으로 조정받았느냐 그 차이지 다 그때부터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셀트리온을 지금 별로 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그때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물리신다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100% 확실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얘기를 좀 세게 못하는 편이지 그 당시에는 세게 얘기했었어요. 큰일 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지수를 크게 끌어올린 이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들어온 게 뭐냐면 이걸 보고서 주린이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때 셀트리온이나 지금 셀트리온 똑같죠? 그때 셀트리온이 그때 신제품 출시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제로가 허가 받는다고. 이때도 제로 똑같았어요. 그때 그 램시마였나요? 하여튼 뭐 그거 제품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제가 그런 것까지 관심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거 출시한다고 허가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시젠 그때 신라젠이 있었죠? 지금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시젠이에요. 이름도 비슷해요. 근데 웃긴 건 차트도 비슷해요. 신라젠 올라온 차트를 잘 보세요. 밑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쭉 올라왔죠. 그쵸? 만원짜리가 한 15만원까지 15배 순간적으로 올라왔죠. 시젠을 보시면 차트가 거의 흡사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네. 이 주식도 대충 만원대 2만원 2만원이었죠. 쭉쭉쭉 네. 똑같이 올라요. 기간도 비슷해요. 상승한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대충 2만원 잡으면 되거든요. 30만원까지 왔잖아요. 대충 15배 아니에요. 아까 그런 거의 똑같잖아요. 올라온 것도 비슷하고 차트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대도 거의 똑같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조정받는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개인들이 이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소형주 테마주들도 그때부터 조정을 받았을까요?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주식은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고. 코스피 지수는 그 당시에 이만큼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꾹 눌러서 옆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자, 여기를 확대해서 볼게요. 지수가 열심히 올라왔겠죠, 그죠?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그래서 열심히 올라왔어요. 11월 잠깐 눌렀다가 12월 그리고 여기 1월이네. 1월 달까지 올라왔어요. 개인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여기서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왔어요. 지수가 이제 악고점을 제끼면서 신고가가 나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아까 이제 셀티위원이 확 들어버리니까 코스닥도 확 들었겠죠, 그렇죠? 그때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아무튼 코스피 고점은 1월 29일이었어요. 1월 말이었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2, 3일 꾹 때려버리죠. 옆으로 돌렸어요. 제가 자꾸 지수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한 번 누른 다음에 옆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막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막 폭발하죠. 지수는 누르고 행보하는데 그럼 보통은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중소형 테마주 정세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 거래량의 실체는 누구였을까요? 아시는 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왜 이 거래가 폭증했을까요? 이거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거든요. 왜 이렇게 지수는 못 갔는데 대량 거래가 터졌을까요? 주린이? 아니요. 주린이들은 여기서 이거 맞고 거의 죽었어요. 이거 맞고 나가 떨어졌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 해드릴 거예요.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4월 달쯤 되니까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갔었죠. 얘기 못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뭔데요? 저기 북한에 그 누구 만나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정중앙에서 한반도 정중앙에서 눈치채셨어요 이제? 한반도 정중앙. 네. 거기서 누구 만났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네. 그렇죠. 대북주였죠. 이제 무릎을 치시죠? 아 맞다, 대북주구나. 어마어마한 테마장에서 열렸잖아요. 이제 이해되세요? 네. 근데 주린이 분들이 어디서 털렸냐면 여기에서 싹 전멸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딱 꺾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코스피죠? 코스닥을 보세요. 코스닥은 어땠냐면 여기에요. 요 지점이거든요. 요번에 여기를 제낀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쭉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푸드득 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 코스닥도 같이 약간 하락할 수 있어요. 딱 3일 떨어졌어요. 3일. 딱 음봉 3번 맞고 끝났어요. 그리고 옆으로 돌렸거든요. 여기도 잘 보시면 거래가 순간적으로 감소했다가 확 늘어나죠. 대북주 갔을 때요. 근데 주린이 분들이 여기에서 이 급등을 보고 들어온 주린이 분들이 어디에서 털려나갔냐면 여기에서 일지에다 털려나갑니다. 왜 털려나갔느냐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방에 신규 회원 가입이 그때 뭐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규 회원 가입이 많았어요. 당연히 많죠. 왜냐면 이 급등한 걸 보고 주린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주린이 분들 꽤 들어왔어요. 정상적인 분들도 들어왔는데 주린이, 그러니까 이 급등을 보고 저희 방에서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 난 걸 보고 들어온 주린이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도 남아가지고 수익을 잘 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필명을 이제 얘기하면 실례고, 그때 이때 들어오셔가지고 그 아무튼 지금까지도 3년 이상 회원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때 그 주린이 분들 중에 요거 맞고 바로 나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전에서 져서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하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분을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나 제 추천주들도 일시적으로 살짝 눌렸겠죠. 네. 살짝 떨어지니까 여기서 난리가 납니다. 자,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재미있으세요, 이런 얘기? 재미있으면 7번 찍어보시고요. 네. 재미없다고 하시면 그만할게요. 재미있으세요? 네. 이런 얘기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재미있으세요, 없으세요? 여기 유튜브 좀 찍으세요, 유튜브. 네.
유튜브 쪽이 좀 많이 찍어주셔야 될 텐데요. 네. 오케이. 네. 셀트리온이죠. 네. 셀트리온이 잘 보세요. 이게 사람 심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심리. 셀트리온이요. 한 여기가 10만 원. 10만 원에 있다가 쫙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주식을 안 사고 있다가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네. 그 당시에 셀트리온 여기서 주식 산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셀트리온에서 제일 많이 물렸고요. 두 번째로 많이 물린 게 뭔지 아세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있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을 때 수익 나는 거 있죠? 그걸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물렸어요. 왜냐면 대통령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욕이니까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많이 사가지고 네.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물론 그분들 책임도 있지만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계속 주식 얘기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수가 셀트리온이 막 이렇게 급등했어요. 아 그래도 코스닥에서 시가총 1위 종목인데 이 종목이요. 막 분노의 폭등을 막 상한가 갈 기세로 막 가는 거야. 막. 처음에는 12%, 예? 12% 급등이야. 며칠 있으니까 9%, 3일 지나니까 13%, 조금 지나니까 20%,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개인들이 더 이상 내가 주식 투자를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나 혼자 벼락거지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도 많이 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못하겠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해야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세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서오세요라고 반겨주지 않죠. 때려버리는 거예요. 음봉을 때려버립니다. 1월 말입니다. 이게 갑자기 깡패로 돌변해서 마이너스 10% 하루 쉬었다가 마이너스 10% 계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시젠도 하락했겠죠. 갑자기 이제 코스닥 1위 종목, 1위, 2위 종목이 급락하니까 코스닥 지수가 급락해야 하네요. 급락했겠죠. 그렇죠? 급락하니까 여기에서 개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저희 방 추천주가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파미셀. 기존에도 기억하시죠? 그죠? 파미셀을 어디서 추천했냐면 2018년 1월 달이죠. 1월 말쯤에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요쯤에서 추천했어요. 재료도 좋았어요. 그때 재료가 되게 좋았었는데 신규원들이 이제 그 지수 급등한 거 보고 그죠? 네. 그런 주린이 분들이 여기서 들어오셨겠죠, 그죠? 이분들도 많이 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셀트리온이 하락하고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신라젠도 하락하면서 이 종목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어떻게 됐냐면 21선을 깨트리면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000원대에 샀잖아요, 그죠? 근데 5,000원대로 쭉 빠져서 한 10%에서 15% 정도 손실이 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지수가 하락하니까 개인들이 투매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바이오주였는데 셀트리온 같은 이제 시젠 같은 이제 바이오 대형주들이 가고 나서 꺾이면 그 다음에 중소형 바이오주가 급등해요. 그게 순환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셀트리온이나 시젠이 꺾일 걸 생각하고 중소형 바이오주인 이걸 샀어요. 그리고 그 회원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갈 거니까 이걸 사셔라.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근데 지수가 투매 나오니까 살짝 하락을 했어요. 저희 회원들 중에 지금도 3년, 5년, 10년 이상 되신 장기 회원들도 많으시지만 그때 초보 주린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린이 분들이 여기서 난리가 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딱 하락하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주린이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처음엔 그래요. 평생 회원하려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얼굴도 관상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다고. 솔직히 제가 봐도 잘생긴 얼굴 아니거든요. 네. 뭐가 잘생겼습니까? 네. 목소리는 좋다는 얘기는 좀 자주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얼굴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수 딱 하락하니까 어떠냐면 웃으시라고 편하게 얘기 드리는 건데 딱 하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뀌어요. 네가 전문가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손실을 줄 수 있느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실제로. 누가요? 지수 급등한 거 쳐다보고 들어온 주린이 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상당수가 난리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주식이 이런 식으로 급등할 줄 알고 이걸 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꺾어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쵸?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거래 없이 하락한 거는 거래 없이 올라온다. 처음에 셀트리온이랑 그런 게 하락할 때 지수도 하락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락하는 거다. 세력이 나갔으면 대량 거래가 터지지만 거래가 안 터졌다는 거는 그냥 불안해하는 개인들만 나간 거다. 그러니까 다시 셀트리온이 또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도 반등 나오고 자리 잡은 다음에 갈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근데 이분들은 분노하세요.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걸 보고 들어와서 그래요. 이걸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셀트리온이 반등 나왔겠죠, 그죠? 지수도 반등 나왔고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 이제 잠깐 외출하는 거죠. 잠깐 나갔다가 다시 21선 위로 돌아왔어요. 거래가 조금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네. 세력이 다시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욕했던 분들, 집 나가신 분도 있고, 그죠? 네. 욕하다가 이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집 나가신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손절하신 분도 있고, 별의별 분들이 다 있었어요. 기존 연들은 잘 가지고 계셨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매수사인을 떠냅니다. 없는 분 매수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보셨죠, 살짝? 날라갔습니다. 이만큼 6,000원 정도의 매수해서 2만원대에서 팔았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욕하고 집 나가고 그죠? 네, 막 그러셨던 분들이 수익이 나셨을까 안 나셨을까요? 그분들 여기서 팔았어요. 대부분. 매수사인 또 내고 있는데 여기서 팔았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때보다 지금 주린이 분들이 성질이 더 급합니다. 이때도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은 10배 이상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죽하면 좀 전에 뭐 연기까지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로 이거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당신이 전문가냐고.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어요. 이것만 그랬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되게 많은데 이 당시에 2개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바이오인데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여자 잘 아시죠? 네. 이거 언제 추천했냐면 앞에서 2번 추천했었는데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에서 상한가 2개 먹었거든요. 여기서 왜 추천했냐면 바이오톡스텍이랑 셀트리온이랑 지분 관계가 엮여 있어요. 셀트리온이 급등하면 나중에 바이오톡스텍이 급등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상한가 2개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또 한 번 추천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샀는데 급등할 때 다 안 팔았어요. 반만 팔았을 거예요. 반은 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가 언제예요? 1월 말 2월 초죠. 지수가 급락하면서 셀트리온이 급락하니까 개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왜 안 챙겨줬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21선 깨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차트 많을 겁니다. 네. 벌써 9시가 됐네요. 후벼파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긴 이해도 안 갈만 하시죠. 상한가 2개 나왔는데 바로 그냥 음봉 때려놨으니까. 세력이 또 매집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뒤에서 또 샀고. 거래 보이시죠? 네. 그냥 세력이 이렇게 놓고 왔어요. 네, 잘 보세요. 아까 파미셀도 그렇고 바이오톡스텍도 그렇고 언제부터 갔어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갔죠. 그럼 아까 셀트리온이랑 코스닥 지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게 얘기가 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네. 자,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게 언제예요? 1월 말 2월 초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신고가 난 게 아니고요. 살짝 들어서 옆으로 돌렸어요. 옆으로 딱 돌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파미셀, 바이오톡스텍, 무슨 고려제약 같은 게 급등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제가 왜 자꾸 지수가 급락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지수가 누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중소형주들이 간다고요. 여기서 그때 막 그 주린이 분들 있죠. 그분들
되게 안타까운 게 조금만 견뎠으면 2월달, 3월달은요 그 바이오주들 갖고 수익을 많이 냈고요. 4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대북주로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북주 중에 철도주가 하나 추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산산업이에요. 지금 뭐 이거 10만원짜리인데 사시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얼마짜리였냐면 3만원짜리였거든요. 이거를 그 당시에 대략 요런 데쯤에서 추천을 했어요. 37,000원이었나 36,000원 뭐 그때쯤 38,000원 여기서 추천했는데 이것도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들었다 아마 요쯤에서 샀을 겁니다. 요쯤에서 추천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천했다고 치면 21선을 깨고 떨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한 4~5% 떨어졌다고 추천주 손실 났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누가요? 주린이 분들이 그 급등을 보고 들어온 주린이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손실 났다고. 솔직히 이게 손실이에요? 이게 손실이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건 제가 흔드는 게 아니라 세력이 흔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냐고요? 아까 4월달부터 그 대북주 많이 갔다 그랬죠? 이렇게 갔어요. 그때 상한가 한 5개 먹었을 거예요. 3만원짜리가 일주일 만에 20만원 갔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20만원 정도 해서. 수익이 그때 한 400% 났었어요. 그때 대하, TI, 푸른기술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대북주 갖고 수익 낸 게 한 30개도 넘었어요. 바이오주 팔아가지고 대북주 엄청나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분들이 다 이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다 놓쳤다고요. 언제요? 지수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요거 살짝 흔들 때 그때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설령 좀 세게 이렇게 누른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누르고 나서 요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갔어요. 아셨죠?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쫓기듯이 너무 이제 매일매일 수익 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게 쫓기듯이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기 매매 횟수를 좀 줄이시고 지금 단기 매매 초단기 매매가 잘 안 될 때니까 거래 터진 종목, 급등한 종목 갖고 단기 매매하는 거 좀 많이 줄이시고 차라리 수익 종목을 바닥에서 매집하세요. 저희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도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조금 급락한다고 지수가 좀 흔든다고 해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4~5% 정도 뭐 때는 약간 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흔든다고 해서 너무 그걸 손실 났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누가 이러는 줄 아세요? 주린이들이 그래, 주린이들이. 솔직히 작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최소한 작년에라도 시작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4%, 5%, 뭐 7% 이렇게 떨어지는 거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이 좀 시끄러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을 다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개별주나 대형주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종목이나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주 짜증날 정도로 자꾸 종목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 3% 나오고 끝날 자리인데 마이너스 한 7% 나오고 막 그래요. 왜요? 이분들이 던져버리니까요. 자꾸. 던졌다가 또 사요. 매매를 어디서 배웠는지 손절 때려놓고 그걸 다시 사요. 더 싸게 산다고.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7% 손해보고 그 밑에다가 또 받쳐놔요. 싸게 사겠다고. 이거는 뭔지 아세요? 개가 토했던 거를 다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토한 걸 왜 먹습니까?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너무 센 비유를 들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센 비유를 들 때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럴 때 있죠. 좀 세게 얘기해요. 양해를 해주세요. 아무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거 하고 계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살짝 누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누르면 그 다음에 뭐가 한다고요? 중소형주가 한다니까요. 어제 그래서 시황 보여드렸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2조 원씩 4조 원을 팔고 있는데 그 중에 소형주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어제 보여드렸죠, 그죠? 못 보셨으면 어제 거 보세요. 앞에 부분에 시황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좀 흔들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쫓기듯이 매매하지 마시고, 초단기 매매 거래 터진 거에선 잘 안 되니까 단기 매매 횟수를 줄이시고요. 그 시간에 수익 종목을 조금 더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 걸려요. 아셨죠? 그리고 상황에 맞게 미세 조정하면서 즉 리밸런싱 하면서 가는 게 그게 주식 투자예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신뢰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고요. 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니까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언론에서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으셔야 되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전문가한테 정보를 추천받았다. 전문가한테 투자 전략을 도움받아서 세웠다 그러시면 그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네. 가장 먼저 매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특히 지금 지수가 횡보할 때 가장 먼저 매수하셔야 되는 건 여유, 즉 내 마음의 여유입니다. 네. 이거를 가장 먼저 매수하셔야 돼요. 그거 돈 안 들어요. 이거는 몰빵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런 건 비중 조절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마음의 여유를 먼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욕심을 내게 되고 조바심을 가지니까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패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여유를 꼭 가지셔야 되고요. 반대로 가장 먼저 매도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안감, 네, 막연한 불안감 요거부터 매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막 손절하지 마세요. 네. 내가 수익 나는데 가장 방해하는 그 도둑놈이 누군지 아세요? 그 도둑질하는 놈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에요. 제가 비관론자들 왜 이렇게 싫어하냐면 그 비관론자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네네. 자, 어떻게 오늘 좀 이해되셨나요? 아까 좀 제가 약간 수위를 좀 높여서 막 개가 토한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절대로 그런 의미 하지 마시라고 아까 좀 표현을 좀 과하게 했는데 네, 한 번 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때요? 좀 마음 좀 편해지셨나요? 네, 제 저녁 방송 보시면서 그 시황이나 종목들 이제 도움 받으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면 그 무방 이제 참여하는 이제 무료 회원이지만 그래도 심리가 많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자반 회원분들하고 여기 무방 회원분들 심리 편안하게 잘 잡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아무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요 얘기 심리 잡는 얘기는 매일 할 건 아니거든요. 네, 매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고요. 내일 목요일, 금요일 날은 이제 종목들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돈전주세요님도 필명 좀 바꿔보세요. 네, 필명 좀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필명도 나쁘진 않으신데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꿔보세요. 네. 필명이 그 사람이 필명이 좋아야 돼요. 아무튼 아셨죠? 네. 그리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적어놨으니까요.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네.